오늘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던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 주요 내용을 9분 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제일 뜨거운 이슈죠. 로열라 대학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로열라 대학은 2023년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4월 말 이사회에 안건을 올리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2주 전에 학교에서 법인으로 안건을 제출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평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교무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과 여러가지 학칙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세세한 커리큘럼은 대학 설립이 결정된 이후 설립 추진 조직을 통해 세워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골격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로열라 대학과 관련하여 학생들과의 더 많은 소통의 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동택 입학처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불러주면 무조건 간다라며 소통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음, 학교의 교육 비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강은 소수정예라는 타이틀을 대내적으로 강조하고 홍보해왔는데, 정작 내부 학생들에게는 그 용어에서 파생되는 메리트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심종혁 총장은 교수님들이나 직원 선생님들이 학생들 개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문화가 서강대학교 안에서 깊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덧붙여 큰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자유로운 다전공 제도, 학생 설계 전공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영역에서든지 자기의 역량을 최대로 함량해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겠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서강비전 2030에서 발표했던 탐구연구 중심 학부교육 선도라는 비전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송태경 교학부 총장은 기획처에서 학부의 연구중심 연구기반 교육에 대해 혁신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수립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내년에는 학부 학생들의 연구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시도들이 체계화되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다음, 현재 서강대의 이공계 학생들은 여러 연계 전공을 통하여 AI, 메타버스 등의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인문계 학생들도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게 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양미경 인문대학장은 2023학년도 1학기를 목표로 디지털 인문학 연계 전공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 개발이 대부분 끝나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으니 기대해도 좋을 듯 하네요. 다음!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신설과 관련하여 이공계 계열뿐만 아니라 상경, 인문에서의 계약학과 개설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심종혁 총장은 인문계열의 계약학과 개설 기회를 찾기 위해 학교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며, 기업의 니즈와 학교의 교육 철학이 맞아야 계약학과 개설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마포구청과 공공정책대학원의 협력 사례처럼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계약학과 개설 기회도 열려있다고 합니다. 송태경 교학부 총장은 현재 이공계를 중심으로 두세 개의 계약학과가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이 AI, 메타버스 등의 디지털 컴퓨터 분야와 융합된 역량을 강화시킨다면 관련 계약학과를 개설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언급하며, 현재 개설된 AI 연계 전공, 빅데이터 연계 전공, 융합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에 대한 재학생들의 관심을 부탁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융합 미디어 대학 측에서도 산학협력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수영 지식융합 미디어 대학장은 마이크로 디그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디그리란 무엇일까요? 이는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학사학위와 별개로 미니학위를 주는 제도인데요. 마이크로 디그리를 통해 각 산업 종사자 및 현장 전문가와 협업하는 단기 심화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기초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졸업 예정자와 같이 이미 많은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에게도 마이크로 디그리를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대체 과목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2023년 새로 신설되는 인공지능학과에 대한 질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인공지능학과가 신설되면서 교수진 부족으로 인해 기존 컴퓨터공학과의 과목수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공과대학 측에서는 2023년 3월 컴퓨터공학과에서 두 분의 신규 교수를 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컴퓨터공학과와 인공지능학과를 합하여 연차적으로 10명 이상의 교수님을 신규로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임용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컴퓨터공학과 및 인공지능학과 전공교육에 필요한 교과목들을 충분히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컴퓨터공학과와 인공지능학과는 학문의 특성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전공교과 공유 및 학점 인정 제도를 통해 기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인공지능학과 수업을 들을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공 기초과목 온라인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역시 뜨거웠는데요. 이에 대해 전성률 경영대학장은 경영대 의사결정기구 운영위원회에서 3단계 온라인화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기초과목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2022학년 2학기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온라인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경영대에 개설된 과목 중 40%가 전공 기초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초 과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새로운 과목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박정수 경제대학장은 경제대학에서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온라인화를 시작했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고 실제로 3-4개의 신규 과목을 개설했다며 앞으로 2-3년 후에는 전공 기초 과목 온라인화가 진행되며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방역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인 교내시설 개방에 대한 질문 역시 잇따랐습니다. 먼저 로율라 도서관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로율라 도서관의 모든 입구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학생들은 전보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우찬재 도서관장은 오는 4월 12일부터 로율라 도서관 2관 출입문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관의 개방 역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아직 3관의 출입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고 이에 대한 예산 역시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로율라 도서관의 전면 개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와 더불어 스터디룸 개방에 대한 질문 역시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강호 학생문화처장은 장소가 좁아 환기 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학과의 협조를 통해 스터디룸 대신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소규모 공간의 필요성을 학교 측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게 된다면 스터디룸 개방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네요. 다음! 그리고 교내시설 변화에 대한 많은 질의가 오갔는데요. 먼저 시설 보수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교내시설 보수 계획에 대해서 김길선 기획처장은 김대건관 5층 강의실 냉난방 공사, 냉난방 설치 공사, 도서관 냉온수기 냉각탑 교체 공사, 정화상관 토양 오염 조사, 교육시설 안전 인증, 도서관 2관 남녀 화장실 양변기 교체, 가브리엘관 승강기 교체, 누수 방수 공사, 김대건관 조명 교체, 그리고 우정원과 본관의 구조체 안전 진단까지 총 10가지의 보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심종혁 총장은 학교 구성원들이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체육관을 학생문화복합시설로 크게 신축하는 문제와 RA관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강의실 또는 연구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번 학기 동안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 후 대대적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X관에서 오래전부터 방수 문제로 인한 누수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이로 인해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길선 기획처장은 X관의 누수를 일부러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증축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하기 힘들다고 전하며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큰 관심사였던 학교 가로등에 휘장을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조용수 발전홍보팀장은 적극적인 논의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곧 학교 곳곳에 휘날린 멋진 휘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곤자가 플라자에 위치해 있던 기념품샵이 사라짐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기념품샵의 재입점에 관련해서 이강호 학생문화처장은 교내 영리사업 불가로 인한 수입 창출 곤란, 그리고 사업주와 학교 간의 계약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아직은 기념품샵을 입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동구매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본교를 브랜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요. 학생문화처장은 플랫폼을 만들려면 사업자를 맡아줄 주체가 필요한데 수익성이 좋지 않아 지금까지 수익을 낸 분이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3월 30일과 3월 3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총장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9분 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MC 최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